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본서 저자 이상미입니다. 이제 2024년도부터 시행될 새로운 출제 기준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저희 2급 필기 기본서에는 새로운 출제 기준에 맞춰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짤막하게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 교재를 가지고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과목 컴퓨터 일반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일반은 7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윈도우 10의 기본 기능입니다. 이 커말 시험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에 대한 내용들 담고 있는데요.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10의 특징 출제가 되는데요. 특징 부분에서는 이 특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우스 및 키보드 사용법이 되겠는데, 특히 이 부분에 이제 그 바로가기 키라고 얘기를 하죠. 단축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들 반드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바탕화면과 바로가기 아이콘, 이 바로가기 아이콘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 그리고 휴지통 부분도 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했을 때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죠. 이 휴지통에 대한 속성들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지금 최빈출로 파일 탐색기가 있는데 이 탐색기 부분도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파일과 폴더의 개념, 보조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관리자와 명령 프롬프트, 또 인쇄 부분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챕터 1에서는 윈도우 10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윈도우 10의 특징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용어 위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GUI입니다. GUI라는 것은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반대인 상대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CUI라고 해서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나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영체제에서 직접 명령어를 입력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CUI라고 합니다. 그런데 윈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해서 무언가를 수행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GUI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겠는데요. 플러그 앤 플레이, 줄여서 PNP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꽂으면 바로 실행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별도의 어떤 그런 설치 과정 필요 없이 바로 시스템 환경이 자동으로 구성될 수 있는 특징을 PNP,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선점형 멀티태스킹이 되겠는데요. 멀티태스킹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선점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점형의 반대는 비선점형이 되겠죠. 비선점형 멀티태스킹의 경우에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앱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컴퓨터 전체를 종료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비선점형이 되겠는데요. 선점형의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 10이 앱의 제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앱만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께 알아두실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키가 되겠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 창이 뜨고 거기에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종종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완전히 전원 스위치를 끄시는 것이 아니라 작업 관리자를 통해서 해당 앱을 종료하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OLE 기능인데요. OLE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출제된 용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OLE라는 것은 오브젝트 링킹 앤 임베딩을 의미합니다. 오브젝트는 개체가 되겠고요. 링킹이라는 것은 연결 기능을 의미하죠. 그리고 임베딩이라는 것은 포함을 의미하는데요. 즉 개체 연결 포함 기능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0의 환경에서는 각종 앱들에서 서로 데이터 교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OLE 기능을 이용해서 그림판에서 작성한 그림을 엑셀의 문서 안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판에서 원본을 수정하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셀에 포함된 그림도 함께 변경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OLE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윈도우 자체에 포함된 자체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웨어나 기타 다른 침입으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로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윈도우에는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에어로 쉐이크 등의 에어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윈도우를 많이 쓰셨더라도 이런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에어로 피크 기능이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이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로 피크 기능은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 화면을 빠르게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 오른쪽 끝에 보면 아주 작은 단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탕 화면을 쉽게 볼 수 있고요. 다시 눌러주시면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피크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작업 표시줄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켜서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창이 뜨죠. 이 부분이 바로 에어로 피크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기능인데요. 아마 이름을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에어로 스냅 기능이라는 것은 화면의 가장자리로 창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배열된다라고 했는데요. 창을 조금 작게 만든 다음에 이 창을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으로 이렇게 끌어보면 자동으로 전체 화면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에어로 스냅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에어로 쉐이크 기능은 창을 흔들어서 다른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라고 했는데요. 우선 탐색기를 한번 열어보고 제가 이 창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탐색기 창이 최소화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다시 흔드니까 뒤쪽에 탐색기 창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핫스왑 기능이 되겠는데요. 핫스왑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종료를 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핫스왑 기능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거나 다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4비트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 윈도우 사용하시는 그 버전에서는 32비트 버전과 64비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 10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64비트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훨씬 더 데이터 처리량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도우 설치하시거나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윈도우의 버전이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에 보시면 윈도우의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운영체제든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윈도우 계열에서는 다양한 파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FAT16, FAT32, NTFS 이런 것들은 좀 이전에 사용되던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윈도우 10에서는 NT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름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전에 사용하던 파일 시스템들보다 성능이나 보안이나 안정성 면에서 고급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용량을 굉장히 큰 용량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256TB까지 용량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그 윈도우 버전에서는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이렇게 크게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면 반드시 파티션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 윈도우 10부터는 아주 큰 용량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나누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윈도우 10 버전 1709 이상에서는 최대 8PB 볼륨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용량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용량 단위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도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의 순서도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챕터 1에서 다른 내용들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로 잘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우리 바탕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자주 사용하는 앱이나 파일을 빠르고 간편하게 실행하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일단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잘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원본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빠르고 간편하게 해당 파일을 실행시키는 것이고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명은 LNK입니다. LNK는 무엇의 약어일까요? 링크가 되겠죠. 링크,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왼쪽 아래에 화살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보통 어떤 파일이나 응용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서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파일 이외에도 폴더나 디스크 드라이브, 프로그램, 프린터, 네트워크 등 굉장히 다양한 개체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여기 표시된 부분들, 이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보기에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있다. 이 파워포인트를 실행할 수 있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여러 군데 만들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도 만들고 다른 폴더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자주 출제된 보기가 되겠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해도 연결된 원본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는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를 해도 파워포인트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관계없이 아무데나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의 속성 창이 되겠는데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하나 선택하고 속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으로 들어가 보시면 일반 탭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 탭에 보시면 파일의 형식, 바로가기 링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와 지금 바탕화면이니까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크기와 디스크 할당 크기, 요거는 원본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가기 아이콘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 액세스한 날짜가 나와 있고요. 특성이 읽기 전용과 숨김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가기 탭을 보시면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대상을 볼 수가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호환성, 보안, 자세히 이전 버전 이런 탭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는 일반 탭과 바로가기 탭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가기 탭에서 연결된 대상 파일 변경하거나 바로가기 키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건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가기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바로가기 만들기가 있습니다. 항상 단축키 부분을 잘 아셔야 되겠는데요. 바로가기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입니다. 여러분들 실행해 보시면서 직접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을 때 붙여 넣기가 아니라 바로가기 붙여 넣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드래그한 다음에 여기에 바로 만들기를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방법도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챕터 1에 대한 내용들, 시간 제약이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설명드리지 못했지만 좀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챕터 1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